조마조마하던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야금야금 늘어나던 확진 환자가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퍼지자 방역당국은 급기야 국민의 협조를 부탁하는 담화를 내기로 했습니다. 방역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백신 접종은 계획을 크게 엇나가지는 않지만 나라 밖 사정이 만만치 않아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검사량이 많지 않은데도 어제 확진자는 5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집단 감염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을 돌며 이른바 치유 예배를 드린 교인들이 집단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전국에 11곳의 자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곳으로는 한 4-5군데를 돌면서 순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성격이 치유 은사 예배라고 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환자를 모셔다 놓고 이제 병을 치유하는 예배를 같이 지내는데 그 치유 예배는 지난해에도 이제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신체 접촉이 상당히 좀 밀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염에 좀 노출돼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거 보면 지난달 그 23일에 대전에서 있었고요. 25일에는 전주에서 있었고 29일에는 횡성에서 있었습니다. 세 곳이 지금까지 밝혀진 치유 예배인데 대부분 비슷한 그 같은 교인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서로 이제 접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8개 시도에 71명이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최초 이 전북 수정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이제 군산에 있는 그 교인인데 그 교인이 확진이 되고 그 군산 교인이 그 대전 집회와 횡성 집회를 같이 참석하면서 확진자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그 정확한 역학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거리 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그런 정황들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참석한 교회들이 대개 다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수용 인원보다 훨씬 많았다는 그런 무슨 그 화면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대적인 그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퍼지는 양상으로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발생 상황만 놓고 보면 부산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영업 제한을 푼 뒤에 이를 중심으로 2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거리 두기를 상향했지만 별 좀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지난달 15일에 부산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의 영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24일에 유흥업소 종사하는 분이 확진이 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24일이니까 한 열흘쯤 지났죠. 열흘 만에 23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나 손님들이 다른 유흥업소를 방문을 하고 그 유흥업소가 또 노래방,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체육시설 뭐 이런 것까지 막 퍼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지금 이 확진된 환자들이 이용한 유흥업소가 100곳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지금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선제검사, 그 종사하는 분들의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숫자가 233명까지 늘었고요.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이 유흥업소에서 감염된 사람이 방문했던 사하구의 승학 온천 스포츠랜드라고 해서 목욕시설과 실내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 그런 복합 건물인데 이 건물에서 현재 4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1,880명 정도 되는데 검사가 절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1명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여부에 따라서 확진 환자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부산이 이제 뒤늦게 다시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효과를 보는 모습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치유 예배 그리고 지금 부산의 유흥업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가 더 많이 확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방역 당국의 대응책은 사실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몇 달째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했지만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상당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지금 수도권은 2단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꽤 높은 단계거든요. 수도권이 아닌 곳도 1.5단계인데 이 상태가 지금 몇 달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제 방역 피로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강화된 그 거리두기 조치를 내리기도 참 마땅치 않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기도 어려운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추가 대책만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4차 유행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대법원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이번에 꺼낸 것은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안. 예.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지금 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필수 방역 수칙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을 어기면 지금까지는 첫 번째는 대개 계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키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를 넣었는데 지금부터는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가 넣고요. 두 번째 걸리면 그 영업정지 기간이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지키지 않으면 폐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당히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 그게 하나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방역 수칙을 어겼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그다음에 방역 수칙을 어겨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역 당국이 내심 지금의 발생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 개편안이라는 게 조금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개편안의 핵심이 자유를 많이 주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개편안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좀 상황이 좋아져야 내놓을 수 그렇죠. 있는 거 이제 아닙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생각하기에는 하루 발생이 뭐 100에서 2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개편안을 내놓고 좀 자유를 더 주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으니까요. 자유를 주는 방향은 어렵고 대신 처벌만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본적인 그 발생 자체를 잡을 수 있는 대안들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이 100만 명 가까이 됐는데 물론 뭐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 백신을 맞은 뒤 확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지금 이제 98만 9천 명 정도 맞았거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해봐야 뭐 2%가 아직 안 되니까 예. 아직 모집단 자체는 작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조사된 것은 지난 2월 26일에 첫 접종이 시작되고 지난달 말까지 맞은 사람 한 73만 명, 72만 명 정도를 상대로 그 몇 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느냐,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도 60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백신 그 확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효과를 보는데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집단 면역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만 명 기준으로 해보면 8.3명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와중 접종하지 않고 확진된 사람,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확진은 90명. 예. 이것은 13,000명 가운데 90명이니까요. 10만 명으로 기준하면 64.4명. 그러니까 한 8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죠. 뭐 대부분은 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에 확진이 56명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10만 명 기준으로 하면 8.5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번 맞고 14일 후에 확진이 22명 나왔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94% 정도.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는 확실히 있다. 예. 그것은 뭐 아직까지 뭐 물론 그 대상은 좀 적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신 효과는 입증이 됐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결국 백신 접종 대상을 최대한 늘리는 게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접종 대상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법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앵커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백신이라고 봅니다. 백신의 접종 인원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이 확진 상황을 잠재우는 데 이제 가장 큰 수단이라고 정부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1차 접종 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모더나, 파이자 모든 백신이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대개 80% 이상의 효과들이 나오는 예, 것으로 예. 지금 그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12주 후에 두 번째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검사한 결과를 보면 시험 결과를 보면 12주 때가 가장 효과가 좋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구태여 8주, 12주 때 주사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사를. 그래서 그걸 12주제로 최대한 늘리고 그 간격에 여유가 있으니까 물량이 남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1차 접종을 많이 하는 쪽으로 돌리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고요. 또 하나는 그 최소 잔여 주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도 뭐 5명분을 7명까지 맞출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10명분을 12명까지 맞출 수 있는 그 아주 그 남는 부분을 최소화한 그렇죠. 그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주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사기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물량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 확보해도 특정 성격을 가진 군들을 접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종하는 인원을 당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든가 교사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수능 전에 마치기로 했는데 예. 이걸 2분기에 맞추자. 그러니까 2분기라는 게 이 학생들은 수업이 있는 그 학기 중에 맞출 수 없으니까 여름방학 시작할 때 아마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땡겨서 예, 맞추자는 위원님 것이고.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 방위적인 공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기본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본격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도가 아닌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예방접종 참여 그리고 각종 모임과 접촉 자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잠시 후 복지부 장관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염 확산이 심각한 부산과 거제, 진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미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반전시킬 수 있도록 참신한 제안을 적극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는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2월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수출도 5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개월 연속 100을 밑돌며 비관적이던 소비자 심리지수도 3월 들어 낙관으로 바뀌었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4차 유행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러한 회복의 흐름도 끊길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경제 회복의 부푼 꿈을 안고 지난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방역이 무너지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될 상황까지 오자 결국 어제부터 다시 전국을 봉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이 입게 되는 손실만 한 달에 약 1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방역이 흔들리면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탄탄한 방역이 유지되어야만 백신 접종도 경제도 일상 회복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른 경제 반등으로
민생 구석구석에 훈풍이 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 방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농부들은 한 해 수확의 희망을 품고 오늘부터 밭갈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에 동참해도 당장은 뚜렷한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희망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방역에도 백신 접종에도 계속 힘을 모아 올가을 함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진자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중에 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좀 동원해서 접종 대상을 늘리겠다. 네네.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이 관건은 결국엔 백신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제적으로 또 백신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신을 둘러싼 국가 사이의 갈등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백신 확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이 전 세계 백신의 27%를 생산하는데요. 미국에서 생산된 백신이 수출된 물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예. 특히 심각한 나라에서 이른바 백신을 확보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도 최근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신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도 지금은 사실 전부 외국에서 백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 확보가 상당히 그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계획은 사실은 지금의 백신 물량 확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올 상반기 6월까지는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맞추려고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 우리가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3,6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 정도를 맞추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백신의 확보에는 이제 시간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워낙 물량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2분기 도입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발표한 걸 보면 770만 명분의 도입이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주가 되고 다음은 화이자가 있고요. 같은 물량이지만 이제 코백스라는 국제적인 백신을 나눠주는 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도 100만 명분 이상 정도 돼서 물론 그 상반기에 우리가 접종하려는 목표는 1,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부족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상반기는 어느 정도 아주 큰 문제 없이는 갈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2분기에 들어오기로 계획한 선구매한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더나라든가 얀센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1,000만 분, 2,000만 분 분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문제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3분기죠. 3분기는 우리가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백신을 맞춰야 됩니다. 예. 그때는 하루에 적어도 20에서 30만 명 정도가 맞아야 되고 그러려면 물량이 최소한 몇백만 명 분 분량 정도는 비축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 3분기 때까지 이렇게 백신 전쟁이 계속된다 보면 우리도 집단 면역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예. 중요한 것은 3분기부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2분기까지는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지만 3분기부터가 조금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자, 정부가 며칠 전에 범정부 백신 도입 기획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확보를 둘러싼 걱정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제서야 이런 기획단을 만드니까 좀 왜 이렇게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난 1일에 범정부 TF를 가동하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외교부, 산업자원부 이런 곳이 들어가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백신 문제가 두드러진 게 거의 6개월 전입니다.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예. 이게 다른 나라에서 막 백신을 막 확보하실 때 우리는 물론 뭐 상황 그쪽이랑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백신이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많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선구매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백신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동안을 그러면 다른 부처들은 손 놓고 있었느냐. 범정부니까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나서서 백신 확보에 노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반문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나 총리도 나서서 백신 확보에는 부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꽤 오래 전인데 예. 아직까지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 기획단이 없었다는 건 참 어찌 보면 그 뉴스는 가동했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와 그것이 가동한다는 것이 더 놀라운 뉴스였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유재복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